자, 최근에 현대차 노조에서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하겠다라고 충격적인 요구를 해버려가지고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헛웃음이 나오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하겠다. 뭐 지들이 그냥 회사 경영에까지 간섭하고 뭐 할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푹 치고 장구 치고 노조가 다 하고 있는데, 자,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황당하고 충격적이었으면은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현대차 금요일 4시간이라고 이게 자동 완성이 될 정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관련된 뉴스를 딱히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현대차 기아차 노조의 이런 폐악질들은 워낙에 그 명성이 자자하기 때문입니다. 악명이 높죠. 자, 금요일에는 지들 마음대로 그냥 4시간만 일하겠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에서는 올해 단체 교섭에서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시행 같은 것들을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정년 연장해라, 주 4.5일제를 시행해라.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들 현기증이 날 지경이죠. 간단하게 넘어갈 일들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본급을 무려 100%나 인상을 하고, 그리고 회사 전체가 벌어들이는 한 해 순이익에서 무려 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들한테 성과급으로 달라는 쇼킹한 요구도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들. 회사는 그럼 연구개발은 도대체 어디서 하고, 나중에 혹시나 불경기가 찾아와가지고 회사의 어떤 매출,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새로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매출이 줄어들고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이랬을 때 버틸 체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평소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곡식을 비축해 두지 않고 다 써버리면은, 여유자금을 다 써버리면은 도대체 다른 체력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위험할 때. 회사가 힘들면은 그러면은 이 현대차 노조원들은 자기들 연봉 잘라가지고 반납이라도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저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업계 소식에 따르면은 이 현대차 노조의 5월 8일 최근에 있었던 주요 요구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이런 식입니다. 자, 기본급의 100%를 정액으로 인상을 해라. 그리고 또 올해 현대차 회사가 벌어들인 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우리들한테 지급을 해라. 후덜덜하죠, 진짜 여러분들. 이건 정말로 강도 그 자체예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시간만 근무를 하겠다.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입 다물고 주 4.5일제를 당장 도입을 해라. 그리고 또 상여금을 무려 900%를 인상하자 등등. 자, 단체 교섭 요구안의 내용이 확정된 거 보면은 정말로 어마무시합니다. 헛웃음도 안 나올 지경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아차 노조도 하는 짓을 보면은 누가 형제 회사 아니랄까봐 그냥 똑같습니다. 기아 노조 또한 올해 단체 교섭에서 주 4.5일제 시행을 포함을 했으며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던 그 더불어민주당 등의 법제화 추진을 요구하는 공문도 실제로 발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치권이랑 다 같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죠,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권 카르텔이라니까 이게. 자, 안 그래도 여러분들 요즘 대한민국의 제조업계나 수출 일자리 일감들이 어떻습니까? 만만합니까? 아니죠.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문재인 때 특히 싸질러 놨던 그 잃어버린 5년 동안에 2배 이상 폭증한 나라비 1,000조 원 이상의 어떤 이 나라비제, 국가 재정이 정말로 여유 자금이 없어가지고 허리가 휠 지경이고, 그때 막대한 상속세나 세금 규제 그리고 수많은 행정 규제로 목 졸리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생산 기지들을 해외로 이전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법인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회사를 목을 졸랐는데, 그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이래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쫓아냈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이 자동차 업계는 제조업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자리가 워낙에 많이 창출되고 관련된 부품 업계 딸린 식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그런데 이 자동차 업계가 그 나라 제조업의 꽃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이 잘 팔릴 때 얘기죠. 반대로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업계가 사실 어떻습니까? 워낙에 인류 기업들이 너무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먹거리 좋은 국민 먹거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안 있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은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5년 6년 뒤에 생산직의 절반은 구조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문가들로부터는 업계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노조가 이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게 되면은 국내 생산력이 악화가 될 거다. 기업들은 국내에서 생산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면은 결국 청년 여러분들, 평범한 국민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안 하고 해외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딸려가지고 먹고 사는 식구가 대한민국에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미 여러분들 알만한 시청자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만한 내용들이죠.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대자동차의 생산성, 생산 효율 문제의 경우 이게 좀 유명한데 국내 공장이 그러니까 해외 다른 나라 공장 대비 생산 효율이 훨씬 더 나쁜 최하위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오래된 병폐입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다라는 거는 이미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굳이 뉴스 기사나 자료를 추가로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엄청 많이 받아요. 자, 독일의 BMW 사장이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졌다라고 하죠. 일반 근로자들에게 그 정도 고액 연봉을 다 갖다 퍼주면은 회사 경영이 되냐라고 말입니다. 뭐 특별한 어떤 기술과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뭐 1티어의 어떤 엔지니어들이 아니잖아요. 일반 근로자들한테 그 정도 고액 연봉을 갖다 퍼주면 회사 경영이 되냐라고 되물은 이런 일화는 유명합니다. 해외 자동차 오너들이 이렇게 물어봤던 것들이. 자,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제조업체로 일본 도요타가 있죠. 그런데 일본 도요타의 장인들보다 현대차, 기아차 노조가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아갑니다. 뭐 참고로 이 얘기는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두 회사 그러니까 일본 도요타에서 만드는 차하고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하고 두 회사 자동차의 어떤 평균 불량률이나 조립 품질 그리고 뭐 수십만 킬로미터를 타도 끄떡없는가 평균 내구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말을 하는 게 입이 아프고 민망한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언급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게 뭐 물론 설계나 기술의 문제도 있겠지만 조립하는 노조원들 조립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문제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의 연봉은 자동차 업계를 통틀어가지고 평범한 일반 근로자들이 이 정도로 많은 연봉을 받는 사례는 솔직히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해외 다른 양산 자동차 공장은 돈 연봉을 이렇게 9천만 원에서 억대로 받아가는 곳이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문제는 국내 공장의 자동차 생산 대수와 생산 효율성이라도 잘 나와야 되는데 최악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연봉은 많이 받아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자료는 현대차, 기아차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 무렵에 이제는 폐쇄가 되어버린 비운의 GM 군산공장입니다. 자, 군산공장이 떠난 어떤 지역 경제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도 옛날에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조회수 10만도 넘고 그랬죠. 자, 그런데 폐업한 이런 공장도 우리 개인 단위에서 보면은 사실 그 규모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 경제가 그 군산 공장에 기대가지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타격이 당연히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런데 GM 군산 공장도 나쁜 거는 참 서로 끼리끼리 보고 배운다라고 하던지 그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하고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국내 자동차 업계다 뭐 이런 거였는지 몰라도 폐업 직전에 그러니까 공장 꼬라지가 막장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자, 제너럴 모터스 미국 공장은 14시간이면 같은 차를 만드는데 한국의 군산 공장은 차 한 대를 만드는데 59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경영자라면은 어느 나라에 공장을 세우겠습니까? 미국은 14시간이면 차 한 대가 튀어나오는데 군산은 59시간이래요. 여러분들이 경영자 같으면 어떤 나라에서 공장을 세우고 어떤 나라에서 사람을 믿고 고용하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어느 나라의 근로자들이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할까요? 간단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대기업 생산직들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일자리들입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젊은 국민들이나 평범한 국민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단순한 양질의 일자리들이라는 겁니다. 일 열심히 하면 한 만큼 확실하게 밀리지 않고 월급 제대로 받아가는 거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양질의 일자리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꽃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현대차나 기아차 노조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당 586 정치권과 결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뿌리 내린 병폐가 정말로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해외 공장은 여러분들 10명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국내에서는 18명이 맡아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서 공장을 차리고 회사를 경영하겠습니까? 주요 내용들을 빠르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임금 저효율의 공장은 그대로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현대차의 국내 공장의 낮은 생산성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이 된다. 현대차 국내 공장의 생산성이 해외 공장 대비 현저히 낮다라는 문제는 업계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현대차 한국 국내 공장이 현대차가 보유한 전 세계 전체 공장들 가운데 가장 생산성이 낮은 곳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누군가는 칼을 뽑아들고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현대차 미국의 엘라베마 공장 같은 경우에는 차 한 대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24시간 정도라고 하죠. 북미 공장 중에서도 물론 효율이 우수하다라고 합니다. 자, 현대차 인도 첸나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1일 3교대로 풀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당연히 노조와 협의가 없어도 경영진이 빠르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생산 차종을 변경하거나 전환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게 경영이 할 일이니까요. 안 팔리는 게 있고 이러면은 생산 차종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쇼킹한 게 뭐냐면은 자동차 생산 물량, 공장별로 일감 나누기, 고용 같은 거를 경영이 혼자서 못합니다. 이 경영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영역들에 놀랍게도 현대차 노조가 정말로 간섭을 해요, 여러분들. 다른 공장이랑 일감 나눠주고 그러지 말라고 정말로 노조 애들이 반대를 하고 경영에 간섭을 한다라니까요. 해외 공장들의 효율은 95% 수준에 달하는데 거기 비하면 국내 공장들은 반토막인 효율이 55%, 6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죠.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 앞서 보셨던 거랑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해외 공장에서는 10명의 근로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업무량을 국내 공장은 거의 2배에 가까운 18명, 19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오죽하면 현대차 국내 노조가 해외 공장의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월급을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왜 생산성은 최악인데 연봉은 전 세계 양산 자동차 업계에서 탑 클래스로 받아가는 걸까요? 뭔가 이게 정상적인 경영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자, 7급 공무원보다도 현대차 생산직이 더 좋다, 더 낫다. 자,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이슈였죠.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대표적인 블라인드에서 이 3,516명이 절대로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막대한 인원의 어떤 사회인들이,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직접 하고 있는 어른들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자, 63% 이상의 거의 70%에 가까운 압도적인 비율의 사람들이 현대차 생산직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쇼킹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죠. 왜 저게 그러니까 인기가 저렇게 많냐? 연봉은 어마어마하게 빵빵하게 받아가는데 업무 강도는 약하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죠. 요즘 삶에 지친 사람들이 이게 좋다라는 거를 이제 눈을 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화이트 칼라가 중요하고 어떤 직업별로 귀천 의식이 그렇게 강하던 이 나라에서조차 저 정도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꿀단지를 어떻게 했느냐. 좌파 성향의 민주당 정치권과 그리고 거기 결탁돼 있는 강성노조의 끈이 맞닿아 있는 인간들만 이거를 독점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개고생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다 했죠. 개고생은 하청업체 일반 국민들이 다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대차 생산직에 넣어주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 졸업한 사람들 중에도 제발 거기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충성을 다하고 무릎 꿇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할 사람들, 국민들 중에 수두룩빽빽하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연봉 절반만 줘도 거기서 일하고 싶다, 제발 정규직으로 꽂아달라라고만 부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런 당연한 것들이 기형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를 사람들은 잘라버리고 성실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이 나라에서는 안 되죠. 자동차 업계에서 연봉은 말 그대로 전 세계 탑 클래스도 아니라 탑으로 가장 많이 받아가고, 반대로 생산 효율 꼬라지를 보면은 업무 강도는 전 세계에서 현대차 공장 가운데 국내 공장이 최하입니다. 그죠? 생산 효율이. 심지어 이런 것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물량 조절하고 해외 공장과 국내 공장 사이의 일감이나 차종의 문제 등등 경영에까지 노조가 간섭을 해요. 여러분들 제정신이 바뀌었으면은 이런 나라 국내에서 사업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특히나 국내 대기업들의 사업 기반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게 됐던 거예요. 생산 공장들이 그러니까 추가 설비가 필요해도 국내에 안 짓고 생산 공장들을 해외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배치를 해버렸다라니까. 해외 투자액이 늘어났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같으면 해외 투자 안 하겠습니까? 국내에서 사업을 하겠어? 근데 국내 투자가 줄어들면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반도체 공장 짓겠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짓겠습니다 이러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버선발로 주지사와 장관이 뛰어나와가지고 기업인들에게 큰절을 합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정부는 현대의 전기차 공장에
그러니까 현대의 전기차 공장에 세금 감면을 중심으로 무려 2조 4천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지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무려 26년의 엄청난 세월 동안 현대차 그룹에게 재산세 4억 7,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100억 원 이상을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또 미국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줬기 때문에 고맙다라는 이유로 5년 동안 2,700억 원 이상 규모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나라에서 사업하겠어요? 심지어 발전소 용지와 도로 건설, 건설 장비 지원도 지방자치단체의 미국의 재정으로 충당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나라에선 사업하겠다는 기업들에게 뭘 해줍니까? 오히려 황금알 낳는 거위들에게 알 좀 더 많이 낳아보라고 칼을 대지 않습니까? 뭐 좀 더 뜯어먹을 것 없나 온갖 정치권 인간들과 시민단체가 기생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여러분들 대기업의 발전소 용지, 도로 건설, 건설 장비 지원 같은 것들을 지자체의 재정으로 세금으로 지원한다라고 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 미개하고 불쌍한 나라에서.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이 와중에 삼성과 이부진 씨는 전체 기간도 아니고 최근에만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4,100억 원어치를 처분을 했습니다. 바로 상속세 세금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전국민적으로 엄청난 손해입니다. 물량 4,100억치를 일반 우리 같은 개미들이 소화하려면 도대체 몇 명이 달라붙어야 됩니까? 주가가 오르는데 저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전국민적으로 엄청난 손해라니까 저거는. 과도한 세금이 아니었으면 애초에 저런 주식 지분들은 팔 필요가 없었어요. 저 정도 물량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부진 씨가 사실 해마다 받아가는 배당금만 해도 상당할 거고, 그리고 저렇게 오너 일가가 주식 지분을 좀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있어야 이재용의 경영권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이 방어가 될 것 아닙니까? 원래는 저거를 팔 이유가 없었다라니까. 근데 상속세를 65%를 두들겨 맞아버리니까 저거를 팔아야만 했던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저 정도 현금은 없거든.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삼성 이재용 씨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건희의 주식 지분 등 유산 규모가 20조 원 정도 된다라는 이유로 세금을 12조가 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인이 내는 세금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여러분들 삼성전자 경영권을 해외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저런 사람들도 지분에 묶여있는 돈이 태반이기 때문에 저런 돈이 없어요. 이재용도 현금 12조는 은행 계좌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최대 기업의 오너가 상속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느냐? 은행에 돈 빌리러 뛰어다녔습니다. 반도체 미래 먹거리 준비하고 핵심 기업들 만나러 다니기도 바쁜 판에 저런 짓을 하고 다녔다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짓까지 했습니까? 아시아 최대 수준의 기업인 삼성 오너 이재용에게 취업 제한까지 걸면서 해외 나갈 때마다 법무부에 허락받고 나가라고 했어요. 사사건건 방해를 했어요. 여러분들 정신 나간 나라 아닙니까? 잘 살 가치가,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아니지 않나요? 잘 살면 안 되잖아. 이런 나라가, 이런 배은망덕한 나라가 잘 살면은 안 되잖아. 슬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윤석열이는 상속세와 금투세가 어쨌거나 나쁘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 고쳐야 된다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세제 개편까지 공식 석상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실제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게 불과 올해 1월, 2월까지도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은 그냥 25만 원이 더 좋다라고 하고 있는 현실이죠. 나라의 정말로 큰 방향성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몇 안 된다라는 거야. 명문대 나와도 똑같아. 전부 다 꼴에 자기가 정치 구단 10단 빙의해가지고 새파랗게 어린 놈들도 자기들만 방구석 제갈공명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차피 좌파 586 언론노조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구실과 판 위에서 춤이나 추고 있는 것들이 자기들이 누구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이게 문제였다 저게 문제였다 기세 좋게 떠들어대고 있어요. 헛소리 좀 하지 맙시다 우리. 그런 하찮은 이유들이 아니었으면 좌파가 다른 트집거리는 과연 못 잡았을 것 같습니까?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우파의 1인자였을 때 그 사람 흠집내기, 비호감도 높이기를 과연 좌파 언론노조 미디어들이 못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답답한 건 바로 그거예요. 누가 올라와도 이거는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린다니까. 큰 방향성을 봤어야지. 정치권도 물론 솔직히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답답한 게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생방송에서 비판 여러 번 했죠. 화도 냈고요. 하지만 선동의 춤을 추는 국민성에도 정말로 큰 근본적인 문제점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크게 보면은 모든 거는 국가 수준, 국민 수준을 따라가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한국은 여러분들 정말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고용과 기업을 누릴 만한 민도가 정말로 부족하고 안 되는 나라인 걸까요? 지금 이런 방향으로 이 나라가 정말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 나라의 눈에 뻔히 보이는 현실과 미래가 정말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픕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안 됐었는데 말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